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박근선 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박춘문입니다. 1984년부터 약 30년 동안 대학 교수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한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상태이며 가톨릭 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입니다. 환자들을 만났지 사실 건강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를 치료하는 과로서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 있는 소위 말하는 노맨스 랜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손대지 말라고 만든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신경외과 의사들입니다. 거기다 구멍을 뚫고 일종의 윈도라고 그러죠. 창문을 만들어서 글로 접근해서 병소를 수술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과 위치 알지 않고 수술을 했다가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를 수술하고도 병소를 건드리지 못하거나 하는 어려운 일이 닥치기 때문에 수술 사전에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수술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항상 정확한 진단, 수술 전 진단,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이거를 강조하는 게 우리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루 일과는 정신없이 바쁜데 하루 일과를 설명해 갖고는 저희들이 얼마나 바쁜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일주일에 5일, 이틀은 휴일인데 5일 중에 하루 반은 외래만 봅니다. 그다음에 이틀 반은 수술만 합니다. 나머지 하루는 밀린 일들, 자기가 보직을 맡고 있으면 보직 규타 회의, 학회를 또 맡고 있으니까 학회 관계일, 논문도 쓰고 환자 보호자도 만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실험실도 가고 그야말로 하루가 너무나 짧아서 토요일 날 나머지 일들을 해결하려면 그날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겨우 일이 마무리될 정도입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크리스찬인 관계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쉴 새가 없는 일주일이죠. 저는 신경외과 의사 그러면 주로 다 머리를 수술하는 과로 알고 있을 텐데 처음에는 머리도 수술하고 척추도 수술하고 양쪽을 다 했었는데 새로운 의학 경향을 볼 때 머리하고 척추는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척추를 담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톨릭 의대에서는 척추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자라는 생각하에 척추를 시작했고 이제는 척추센터가 병원마다 있고 옛날에는 척추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하고 척추 한꺼번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척추만 수술하는 의사들이 각 병원마다 2명 내지 3명씩 있어서 이제는 척추만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생겨서 그렇게 시작되는 계기를 제가 만들었다고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역시 요추 염좌입니다. 염좌. 허리 삐는 거. 삐끗해서 아픈 거.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들려고 그러면 아마 디스크가 되겠죠. 진단 전에 추정은 했습니다. 뭔가 파킨슨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아닌 쪽을 찾기 시작했고 일종의 편협함과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 때문에 치료가 좀 늦어지기도 했고 나로서는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박근선 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운동성 질환이거든요. 우리의 움직임은 모두가 다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하나도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는 없습니다. 행위, 어떤 수술도 행위고 환자를 시술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외과 의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조금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고 약간씩 손이 떨리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지 내가 파킨슨이구나 하고 딱 부러지게 느꼈던 증상은 솔직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있었죠. 제가 받아들일 때 증상이 오른쪽 어깨하고 팔과 손이 아프거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도 무릎에 힘이 없거나 걷는데 힘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깨 50견이라고 그래서 어깨에 통증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게 난 다시 재발했다고 생각하고 정형외과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한 3개월 동안을. 정형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는 어깨 통증이 어깨에서 오는 것 같지가 않다. 신경과 선생님한테 가보시는 게 어떠냐. 정식으로 오퍼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경과 이모 교수를 찾아갔더니 그분도 나의 어떤 임상적인 소견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신 있게 진단을 내리려고 그랬는지 진단율이 95%에 가까운 PE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PET, CT를 찍을 걸 권했습니다. 그날로 계획을 잡고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왼쪽 뇌에 도파민의 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견이 나와서 파킨슨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대답이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얘기니까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 바로 밑에 있는 조 교수가 있었습니다. 유경식 교수라고 저의 일대 펠로우인데 교수직으로 제 밑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유경식 교수한테도 얘기하고 병원장한테도 그 다음날 보고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들 놀랄 뿐이죠. 뭐. 이제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PET-CT를 그러니까 아마 이 교수가 나한테 PET-CT를 권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없고요. 확정적으로 나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파킨슨이 의심될 때는 PET-CT를 하십시오.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 자신이. 그래야 그 다음 길이 평탄해집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몰려오는 환자죠. 그 당시 수술을 보통 하루 종일 하면 많을땐 10개까지도 하고 반날이면 3개 정도까지 하는데 수술 환자들이 몇 달이 밀려 있거든요. 그 환자들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몰려오는 환자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곧 수술을 직접 집도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파킨슨병 걸렸다고 신문에 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제 개인 사생활이니까. 그때 심정은 어떻게 한마디 내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